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지난주에 하체의 이 안정을 이제 기반을 하여 좀 강한 상체 회전 그리고 팔 스피드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루틴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했던 하체 루틴이 조금 더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네, 요즘 이제 KBO 리그에 좀 공인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공인구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면서 함께 거론이 되는, 부각이 되고 있는 구종이 있습니다. 바로 투심 페스티벌인데요. 이 투심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뭐 정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심 페스티벌이 최근에 이제 화두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투심 페스티벌, 이 투심 페스티벌 강의를 꼭 좀 해주세요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투심 페스티벌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루틴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심 페스티벌은 이제 말 그대로 페스티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좀 이제 올드스쿨 형태의 지도자분들은 투심을 조금 변화구 쪽으로 조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투심은 완벽한 페스티벌입니다. 포심하고 투심 두 종류의 옵션이 있는 거지, 뭐 포심보다 투심이 느리고 뭐 포심이 뭐 월등하게 빠르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페스티벌이고 내가 어느 쪽이 더 편한지를 선택을 해서 던지면 되는 선택 사항인 거지, 절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페스티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심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시즌을 보내게 됐는데, 그 시즌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뭔가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를 그래도 제가 이제 힘든 훈련을 어릴 때부터 이제 버텨내면서 항상 마음속에 제가 그 훈련들을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어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박찬호 선수를 바라보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메이저리그에 가서 공을 저렇게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를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 뭔가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왔을 때, 그래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꼭 미국에 가서 한번 도전하고 그만두자, 그런 생각이 강하게 왔던 어떤 시기적인 어떤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은 뭐 워낙에 이제 스피드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물론 KBO 리그에서는 매력적인 구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으로 갔을 때는 평범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움직이는 페스티벌이 있어야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래도 어느 팀의 계약은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강하게 투심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투심을 배울 때 아마 많은 분들하고 이제 배우는 과정 자체가 똑같았을 거예요. 뭐 인터넷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뭐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주위에 좋은 본보기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삼성에서 뛰고 있을 때였는데 두산 시절에 투심을 정말 잘 던지는 투수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해설위원을 하고 계신 김선우 해설위원님이신데요. 투심으로 정말 16승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승수를 올릴 정도로 정말 투심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그런 매력적인 투심을 던지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정말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이제 선배님께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께 그러면 이제 제가 투심을 배우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배님? 뭐 그립부터 어떤 요령으로 던져야 되는지 네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선배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선배님이 이제 투심을 이제 배우게 된 그런 계기와 히스토리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입단을 해서 이제 던지는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캠프에 참여를 했을 때 이 페드로 마르티네스하고 워낙에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페드로 선수가 굉장히 선배님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께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가 나 따라다니라고 나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하면서 뭐 캐치볼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페드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투심을 배우게 됐다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이 김선우 선배님이라는 선배님을 통해서 정말 제가 머릿속에만 그리고 이런 화면으로만 보던 페드로 마르티네스 선수의 투심에 대한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정말 네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선배님께 이제 투심을 배우게 됐고 중간중간 이제 그 투심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선배님께서 막 이게 그립을 잡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투심을 네 정말 포심처럼 던질 수 있는 네 그런 네 지점까지 네, 도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여러분들께 좀 더 투심을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투심은 이제 마스터 단계가 있어요. 투심의 이제 마스터 단계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왼손 타자 기준으로 우투수가 왼손 타자 몸쪽으로 던졌을 때 왼손 타자가 깜짝 놀라서 내 몸에 정말 맞을 것처럼 몸쪽 꽉 찬 느낌의 공이 들어와서 살짝 피했는데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으면 이제 투심의 마스터 단계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투심의 마스터인데 아마 한국에서 이제 투심을 제일 잘 던졌던 네 그런 투수를 생각하면 아마 박찬호 선수가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 시절에 정말 그 월드 시리즈 무대에서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박찬호 선수의 투심은 정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위력과 움직임, 속도, 네 정말 뭐 아트의 경지죠 정말. 네 그런 투심을 보여준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빠른 투심이 있고 또 김선우 선배가 던지는 투심 같은 경우는 조금 박찬호 선수와는 조금 다른 네 조금 더 정교하고 좀 파워풀하진 않지만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투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 투심들이 있고 또 예전에 2009년에 이제 그 WBC를 할 때 국민 노예라고 불렸던 네 정현욱 선수 네 정현욱 선수의 투심 그 투심을 보시면 움직임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무브먼트가 많은 투심은 아니지만 강한 회전 네 어떻게 보면 포심은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실밥이 4개가 다 걸리기 때문에 공이 좀 하얗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하얀 공이 날아오는 느낌이 있는데 투심은 이제 회전을 먹게 되면 빨간 실밥이 타자한테 시각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면 타자 입장에서는 그 빨간 실밥이 잘 보일수록 변화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박찬호 선배가 던지는 투심이나 뭐 김선우 선수가 던지는 어떤 그런 투심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 힘이 있는 투심이지만 정현욱 선수가 2009년에 던졌던 그런 투심은 어떻게 보면 움직임보다는 실밥으로 워낙에 포심 자체가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깨끗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심을 활용해서 실밥으로 시각적인 혼동을 줘서 타자를 힘들게 하는데 힘으로 윽박지르는 그런
투심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도 이제 김선우 선배를 통해서 이제 습득할 배울 수 있었던, 네, 제가 이제 완벽하게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투심과, 그리고 또 정현욱 선수와 같은 2009년에 정현욱 선수가 던졌던 정말 말 그대로 오버스로 형태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투심,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사실 투심이라는 자체가, 네,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찍어 누르는 오버스로의 형태보다는 약간 팔이 낮은 3쿼터 형태가 훨씬 유리해요. 네, 3쿼터 형태가 훨씬 유리하게 투심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투심이라는 구질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네스티해요. 네, 지저분해요. 네, 지저분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이 지저분한 움직임을 이제 오버스로 형태의 이런 깨끗한 팔 스윙에서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오버스로 형태에서 이 네스티한 지저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손으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타자는 눈치를 챌 수밖에 없어요. 이미 뭔가 이상한데 하고 바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타자한테 대비를 하는 시간을 주게 되면, 네, 투수는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3쿼터 형태의 회전에서는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볼 끝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투심을 던지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적화된 높이가 3쿼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투심 자체를 좀 네스티하게 강하게 좀 움직임을 이런 무브먼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 약간 3쿼터 형태가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뭐 오버스로가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3쿼터에 비해서는 조금, 네, 인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오버스로의 형태고, 3쿼터 형태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스티한 움직임을, 지저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네, 이런 그립이나, 네, 그리고 던지는 요령을 한번 배워 나가 보시면, 나는 요런 형태로 던지는 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나는 요런 형태로 던지는 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충분히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립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심을 자유자재로 던지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투심 페스트볼의 그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먼저 오버스로 형태의, 내가 팔 높이 자체가 위에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의 투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마 대부분이 좀 찍어 누르는 형태가 조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좀 동호인 야구나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조금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 좀 찍어 누르는 형태를 배우시기 때문에 아마 이 투심 그립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투심을 하면 이쪽 그립을 선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그립을. 근데 제가 서클 체인지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넘어오는 그립을 선택을 하실수록 이제 위에서 찍어 누르게 되면 옆으로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쪽 그립의 경우에 이렇게 공을 돌려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걸리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왜냐면 포심 자체가 엄지손가락에 실밥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립에서 안정감을 내가 얻고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 투심이 이제 여기서 던지는 그립을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셨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았다가 그냥 딱 엄지손가락을 잡았는데 여기 실밥이 걸리는 면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일단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위에서 눌러 던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 방향의 투심보다는 공을 살짝 요렇게 돌리셔서 이쪽 방향으로 투심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이쪽 실밥에 내가 얼마든지 엄지손가락을 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투심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내 결대로 찍어 누르신다고 해도 얼마든지 정말 자연스러운 투심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3쿼터 형태, 네, 그리고 자연스러운 투심을 만들 수 있는 그립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공을 반으로 갈랐을 때 이제 투심이라고 하면 우투수 기준으로 공이 이쪽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립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자, 이쪽으로 그립을 잡는다고 했을 때, 자, 이 공의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면적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그러면
이 공은 내가 아무리 강하게 던져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싱커성의 구질 정도, 싱커성의 속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자, 공을 반으로 갈랐을 때 그립을 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쪽 실밥에 강하게 걸어주고 이 검지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에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에는 이제 실밥이 걸리는 면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그립을 이렇게 투심을 쥐어주시면 면적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강하게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팔스윙이 되는 과정에서 이만큼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면적이 좁아지지만 이쪽 실밥에 걸게 되면 이만큼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공을 강하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심하고 투심하고 스피드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투심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투심을 선택할 때는 실밥을 이쪽으로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처음에 이제 숙련자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공을 던지시게 되면 이쪽에 그립을 잡으시게 되면 공이 이렇게 커터성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자, 커터성으로 흐르시는 분은 이 피칭학개론 강의에서 팔스윙 편을 열심히 안 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팔스윙 편이나 이제 기본적인 루틴을 잘 습득을 하고 단계를 밟아오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그립을 이쪽으로 잡으셔도 강하게 눌렀을 때 투심성의 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처음에 잡으시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이쪽 실밥에 걸리게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쪽도 불안하다, 지금 이렇게 잡는 것도 너무 불안해, 그러면 조금 더 공을 뒤쪽으로 넘어오시게 잡으시면 돼요. 네,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게 잡으면 이쪽 실밥까지 걸게 되거든요. 이 뒤쪽보다는 앞쪽이 좀 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밥을 걸어주시고 강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항상 공을 이렇게 준다는 느낌보다는 두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더 중요해요. 투심은 뭔가 보내는 느낌보다는 눌러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눌러줘야 강한 무브먼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포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포수가 이렇게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포수의 여기 왼쪽 발목 있죠. 왼쪽 발목을 보고 강하게 눌러준다는, 왼쪽 발목을 향해서 내 두 손가락을 강하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투심을 던지시게 되면 제일 이상적인 투심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심을 던질 때는 뭔가 내가 움직임을 만드는 느낌보다는 강하게 눌러주는 느낌. 네, 눌러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전달이 됐을 때, 눌러주는 힘이 공에 강하게 전달이 됐을 때 완벽한 투심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위에서 누르실 경우에는 이쪽 방향의 그립보다는 이쪽이 훨씬 유리해요. 투심을 던지기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리 눌러서 던지더라도 굉장히 좋은 투심, 자연스러운 투심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내가 누르는 선수가 아니라 약간의 3쿼터, 내 상체의 회전을 잘 이용하는 선수라고 하면 이쪽의 그립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근데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쪽은 너무 어려워 하실 경우에, 이쪽은 너무 불안정해, 계속 커터 먹어, 나는 빨리 이 투심을 써먹고 싶은데 이쪽으로는 도저히 못 던지겠어, 그럴 경우에는 두 개의 실밥을 그대로 다 걸어 주십시오. 네, 얼마든지 걸으셔서 던져주셔도 돼요. 네, 자, 다만 내가 그래도 두 실밥을 걸었을 때 좀 더 공을 강하게 던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서클 체인지업 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좁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스피드가 조금 느려지더라도 나는 조금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싶어 할수록 조금 더 앞쪽으로 그립을 옮기시면 돼요. 손가락 위치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투심을 선택해서 던지시면 됩니다. 네, 투심 그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네, 그립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립과 내 팔스윙에 맞는 그립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던져보면서 계속 위치를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위치를 옮기시다 보면 이게 딱 바로 뭔가 손에 쫙 감기고 공이 잘 걸리는 느낌이 바로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나한테 맞는 그립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립은 바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그립을 잡아가지고 막 100개, 막 200개 연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익히는 게 아니라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령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위치를 옮겨가면서 나한테 맞는 그립을 선택해서 그게 시각적으로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바로 그걸로 밀어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막 이것저것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표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너무 막 과하게 이렇게 막 던져야겠다는 무브먼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다트를 하시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우투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타자와 이제 포수가 이제 가운데 앉아 있고 오른손 타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오른손 타자와 포수 사이로 계속 공을 집어넣는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쪽 목표를 정해놓고 다트로 거기를 맞추듯이 계속 던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쪽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제 공이 일정하게 가다 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힘을 줘가면서 무브먼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완전히 마스터가 된다면 조금씩 이제 가운데부터 왼손 타자 몸쪽까지 조금씩 이제 옮겨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투심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꼭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투심의 숙련자가 되실 수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투구 타자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삼진을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스팟에 맞게 빗맞게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투심이 점점 더 매력적인 구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사회인 야구나 이제 또 아마 야구를 하시게 되면 또 이제 타자들이 알루미늄 배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직구 위주의 피칭을 하다가 이제 좀 타이밍이 일정해지다 보면 좀 많이 맞는 연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바로 그립을 바꿔서 투심을 던져가지고 타자에게 시각적으로만 실밥의 어떤 변화, 그런 느낌만 전달을 해주시더라도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이고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투심을 던졌을 때 내가 지금 이 투심이 잘 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나? 바로 캐치를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투심을 던졌을 때 타자가 쳤을 때 이 땅에 맞는 첫 바운드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이 투심은 정말 매력적인 투심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투심을 마음껏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뭐 3루 옆이라든지 1루 옆쪽으로 막 강한 파울이 막 나고 있어요. 막 강한 땅볼, 강한 파울이 막 이렇게 나고 있으면 그날은 좀 투심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강한 타구가, 낮게 깔리는 타구가 많이 나온다면 그날은 투심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타자에게 있어가지고 강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은 내 투심이 그날은 조금 이제 회전력이라든지 힘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타자도 강하게 치는데 내가 던진 투심하고 부딪혔을 때 뭔가 바운드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얼마든지 힘으로 구위로 타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날은 투심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타자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경기를 하시다 보면 내가 평소에 이제 경기를 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투수가 이제 주를 따졌을 때 자신이 주가 되면 경기가 한없이 힘들어져요. 근데 주가 타자가 되면 어차피 내가 상대해야 될 이제 상대가 타자기 때문에 타자를 주로 만들어 놓고 피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야구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피칭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내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내 개인의 밸런스, 내 자신의 밸런스를 신경 쓰기보다는 타자의 움직임, 그리고 타자가 내가 던진 공이 타자의 스팟에 맞았을 때 어떤 타구가 나오고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살피다 보면 경기가 굉장히 재밌어지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경기를 하시면서 내 피칭의 퀄리티를 점점 높여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개인 위생 신경 잘 써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체를 좀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루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하신 하체 루틴을 통해서 또 이 상체의 협응을 통해서 내 공이 점점 빨라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